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네, 이어서 정치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에서 청와대를 겨냥한 강도 높은 비난 메시지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름 아닌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냈습니다. 조금 전 우리 영상으로 보셨다시피 우리 남북 화해 국면에서 이 김여정 부부장 상당히 큰 역할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비방 메시지를 냈다. 일단 전지현 변호사님, 내용을 보면 제 입으로 참 닦기 어려울 정도로 수위가 꽤 높아요. 네, 지금 수위가 높고 뭐라 그랬냐면은 겁먹은 모가 더 요란하게 짖는다 누구처럼 이런 얘기도 했단 말이에요. 네네. 3.1절 지난 축사에서 문 대통령께서 북한과의 방역 협조를 지금 제안을 했는데 네네. 북한에서 이렇게 지금 단거리 발사체 2발을 발사하면서 응답을 하고 저런 강한 메시지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 청와대가 그 발사체 발사한 거에 대해서 유감 표명을 하니까 저런 식으로 지금 강경하게 발언을 했는데 지금 이랬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네네. 한두 번이 아니니까 북한의 저 뜻은 확고한 것 같아요. 원하는 거는 어떤 경제적인 제재 완화고 그다음에 어떤 핵 보유국으로서의 지위 확보가 아닌가 싶고 거기서 일단 협상이라는 협상의 테이블이라는 것도 남한이라든지 미국에서 뭔가를 주지 않으면 나도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는 그런 강경한 뜻을 분명히 한 것 같은데 네.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 자체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예, 그런데 예. 정부가 이렇게 그냥 끊임없이 계속 러브콜을 했는데 돌아오는 거는 삶은 뭐부터 늘 욕설밖에 없었거든요. 사실 네. 얻어진 게 없으니까 그 협상의 틀이라든지 그 방법론을 좀 다시 그 점검할 때가 아닌가. 좀 일방적인 그 짝사랑이라든지 그 중국몽, 북한몽에서 좀 벗어나서 현실적으로 국민에게 필요한 게 뭐고 정말 통일, 이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절실한 게 뭔지를 좀 다시 생각해봐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수위나 표현이 굉장히 높았는데 예. 그러면서도 대통령의 직접 입장 표명이 아닌 걸 그나마 다행스럽다고 해야 할 것 이렇게 또 얘기를 했거든요.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대화 여지를 남겨놓겠다는 거죠. 결국은 네. 이제 김여정이나 김정은이나 북한 네. 정권 입장에서는 우리 정부와 대화를 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 방법이라고 보는 거예요. 네. 미국이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북한이 원하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제가 볼 때 제재가 금방 풀릴 가능성도 낮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미국을 상대로 해서 아무리 얘기해봐야 보인들 입장에서는 얻어낼 게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대를 걸 수 있는 게 우리 정부밖에 없는 것이고, 그래서 아마 이제 우리 정부에서 뭐 비난을 하면서도 한쪽으로 문을 열어놓는 거죠. 그러니까 테러를 열어놓고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저는 저런 태도를 해가지고 우리 정부가 뭘 도와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김여정 부부장이 물론 이제 사실은 부부장이라고 하면 직책이 이렇게 높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런데 직접 나서서 저렇게 강도 높은 비난을 했다는 말은 실제로는 권력의 아주 중심부에 있는 것이고, 김정은의 측근으로서 일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저런 메시지를 던졌다고 보고, 우리 정부도 저렇게 나오는 상대를 향해서 무작정 모든 걸 그냥 다 하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렇게 네. 해도 안 되는 것이고요. 예. 상호적인 거잖아요. 북한이 저렇게 호전적으로 나오고 지금 이 상황에서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에서 미사일 발사를 한다.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됩니까? 네. 저는 이해 안 돼요. 저렇게 북한이 저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로 문제에게 도움이 안 된다. 우리 정부도 저런 상대를 향해서 무작정 평화를 얘기하고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비난할 수밖에 없고 네네. 비판할 수밖에 없고, 한미연합훈련도 지금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연기가 된 거잖아요. 네. 방위적 차원에 본인들도 미사일 쏘면서 자의적 방위적 차원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네. 우리가 한미연합훈련하는 건 자의적 차원 아닙니까? 그런 차원에 접근하는 거니까 북한의 저런 태도는 절대로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뭐 최준봉 교수님도 짚어주셨지만 이 담화문을 낸 사람이 바로 김정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이라는 점도 충분히 주목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동안에 좀 남북 간의 메신저 역할을 많이 했었는데 이번 직접 비판하는 당사자로 처음 등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김정은 위원장의 옆에서 보좌하는 역할을 했지 저렇게 이렇게 독자적으로 메시지를 낸 적은 없거든요. 네, 제 기억에도 없어요. 예, 보통 뭐 최선희 외무상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는 저렇게 북한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한 걸로 봐서는 네. 북한 내의 어떤 역학적인 관계에 있어서 그 김여정 부부장의 위상이 좀 더 달라진 게 아닌가 그런 추측을 지금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불과 3일 전인 이 3.1절 기념사에서 이 북한에 대해서 보건 분야 협력을 얘기했던 문 대통령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 같은데요. 그 모습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북한과도 보건 분야의
공동협력을 바랍니다. 사람과 가축의 감염병 확산에 남북이 함께 대응하고 적병 지역의 재해재난과 한반도의 기후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할 때 우리 결여의 삶이 보다 안전해질 것입니다. 네, 문 대통령이 저렇게 기념사를 하고 바로 다음 날 이제 북한이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를 했고 예. 그리고 그 다음 날 이제 김여정 부부장이 이런 담화문을 발표한 건데 예. 김정은 위원장의 속내는 어떤 걸까요? 일단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남쪽 우리나라를 적극적으로 압박을 해서 대화에 물꼬를 트겠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 다른 이유는 없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저는 호전적인 모습을 보여줘야만 우리 정부는 사실은 이제 우리 정부뿐만 아니라 저는 우리 국민 모두가 한반도에 평화가 오기를 다 바라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북한의 저는 태도를 그렇다고 우리가 군사력을 동원해서 북한을 공격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네. 평화적 방법으로 풀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대화를 요구하고 있고 대화하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본인들의 목소리를 들어주거나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본인들이 호전적으로 나오는 것이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고 대통령이 이 발언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무슨 북한을 도와주자는 개념을 넘어서서 네.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멧돼지들이 저 북한에서 넘어오고 비무장에서 넘어와서 우리한테 전파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잖아요. 네. 이거는 우리가 공동 협력을 안 하면요. 전염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막아도 어떤 방법으로 넘어올지 아무도 몰라요. 특히 네네. 동물이나 아니면 다른 매개체를 통해서 넘어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장을 위해서도 이건 협력이 필요합니다. 네. 이거는 북한을 도와주자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협력을 해서 전염병들이 전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차원에서 얘기했다고 저는 봐요. 네. 지금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 북한을 돕자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기보다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이 보건협력의 문제와 북한의 호전적인 태도에 대한 우리 정부의 태도는 저는 다른 각도의 접근해 봐야 된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이런 최근에 북한의 발사체 발사 북한의 경우 이게 뭐 방사포다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참관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거에 대해서 나는 단거리 미사일은 반응하지 않는다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는 듯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최 교수님 예. 어쨌든 지금이야 뭐 코로나19 상황에 집중을 해야겠지만 뭐 청와대에서는 뭐 외교적으로 지금 중국과의 관계도 지금 계속 고민을 할 정도로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북한의 반응 뭐 김여정의 반응을 보면 뭐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글도 있긴 했거든요. 네. 향후에 이런 비핵화 대화가 좀 상당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어려워졌죠. 네.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은 들어요. 북한의 저런 태도는 네. 늘 왔다 갔다 해요. 네. 잘 아시는 것처럼 북한이 무슨 뭐 초지일관 계속 같은 태도 취하지 않거든요. 필요하면 대화했다가 아니면 또 압박했다가 이런 전략, 벼랑 끝 전술을 계속 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나라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손바닥 뒤집듯이 약속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태도도 바꿔요. 예.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트럼프나 아니면 지금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이나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대해서 어떤 그 협력이나 아니면 대화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북한은 그게 본인들한테는 이제 몸이 다른 거예요. 어찌 보면 네. 북한이 경제를 풀지 않고 어떻게 자력 경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려움 네.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거예요. 드러나진 않고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북한은 끊임없이 저런 방법을 통해서 내가 여기 있다라는 존재감을 드러낸다고 저는 보여지고 예. 트럼프 이 발언도 보세요. 단거리 미사일은 반응하지 않는 이 말이 뭐겠습니까? 네. ICBM 즉 미국 본토를 공격할 미사일이 아니라고 하면 본인들은 관심 없다는 거예요. 네. 이 말은 이거 가지고 제재를 하거나 아니면 더 압박을 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도 트럼프도 어느 정도 필요하면 대화할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개념을 함께 남아있는 겁니다. 즉 양측 다 대화의 문은 열어놨지만 아직까지는 대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저렇게 태도 변화는 바뀌고 있지만은 원하는 그 일관된 기조는 있거든요. 먼저 우리가 원하는 거를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대북 정책을 세울 때 북한의 태도 변화에 뭔가 일희일비하기보다는 그런 점을 좀 염두에 두고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속보 들어와서 저희가 간단히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침 문재인 대통령 관련 속보인데요. 문재인 대통령이 당초 3월 이번 달에 가려고 했던 아랍에미리트 연합 등 3개국 중동 순방 일정을 취소한다고 청와대가 밝혔습니다. 역시나 이 코로나19 영향이겠죠. 코로나19 확산 대응에 전력을 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순방 일정을 취소했다는 속보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남 비방 전면에 나선 김여정 제1부부장 소식까지 다뤄봤습니다. 두 분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